저는 개인적으로 중국 고전서에 매료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수많은 귀절 중에서도 어떤 사람이 한 번에 성공하면 당신은 100번 더 노력하라. 그러면 뜻을 이룰 것이니라. 라는 문구가 너무 와 닿았습니다. 저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오직 노력만이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숙제 검사를 간단히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1. 6V6이 최대 플레이트 손실은 몇 와트입니까? 2. 6V6의 최대 플레이트 전압은 몇 볼트입니까? 너무 쉬운 문제죠? 그렇습니다. 진공관을 다룰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사항은 이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DIY 키트를 사용해서 편하게 조립하게 되면 이런 기초적인 이론은 접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 회로 도면을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전환 회로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연기관을 사용하는 자동차로 이야기하면 엔진의 연료와 공기를 주입하는 장치로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리 엔진이 훌륭하게 설계되었다고 해도 연료와 공기가 적절하게 공급되지 않으면 자동차의 성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습니다. 가정에서 공급되는 전원, 한국은 220V 60Hz의 전원 트랜스포머 1차 권선에 가해집니다. 물론 이 중간에는 전원 스위치와 회로 보호용 휴지가 포함됩니다. 회로에는 북미 규격인 120V 전원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2차 권선 출력은 고압과 저압으로 나누어집니다. 고압은 6V6을 비롯한 전자회로에 가해지고 저압은 모든 진공관의 필라멘트를 가열시켜 열 전자를 발생시키기 위해 사용됩니다. 고압 회로를 주목해주세요. 다이오드 4개로 브릿지 정유회로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브릿지 정유회로는 다이오드 2개가 소유되는 전파 정유회로와 동일한 결과를 가집니다. 주의할 사항은 브릿지 정유회로의 고압 측 전류는 전파 정유의 그것보다 2배 더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에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브릿지 정유회로는 전파 정유와 달리 중간 탭이 필요 없습니다. 따라서 저와 같이 트랜스포머를 제작하는 입장에서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여러분들과 같이 제작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회로가 다소 복잡하게 됩니다. 진공관 앰프에 사용되는 정유용 다이오드의 선택법을 알려드립니다. 진공관 앰프는 기본적으로 전원, 임피던스가 높고 전류 또한 매우 낮으므로 일반적인 고차 소자에 사용되는 것에 비해 세심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즉, 전류는 1A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도면에 제시된 UF4007은 순방향 전류가 1A입니다. 따라서 4개를 합치면 4A의 효과를 가지며 때문에 고출력 진공관 KT88에도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는 내역 전압입니다. 즉, 스위치를 켜거나 끌 때 발생하는 엄청난 역전압에 견딜 수 있는 특성을 가져야만 합니다. 예를 들면 UF4007을 사용하지 않고 UF4002를 사용하면 스위치를 켜거나 끄는 순간 다이오드가 쇼트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1000V 규격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이와 아울러 진공관 앰프에는 빠른 회복 시간을 가진 다이오드가 요구됩니다. 제가 사용한 UF 규격은 영어로 울트라 패스트 리커버리, 즉 초고속 스위칭 속도를 가진 다이오드를 의미합니다. 정유용 다이오드 4개를 거치면 비로소 교류가 직류로 변환됩니다. 하지만 나중에 설명드리는 평활회로, 즉 필터가 없이는 전자기기에 사용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직유이긴 하지만 교류가 다수 포함되어 잡음을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직류 성분을 맥류라고 합니다. 모든 전자기기에는 평활회로가 필수입니다. 진공관 앰프에서는 보통 초크코일과 캐패시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유 출력에 캐패시터가 붙은 형태의 정유회로를 일반적으로 캐패시터 인풋 정유회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초크코일이 연결되어 있고 그 출력에 다시 캐패시터가 여분의 맥류를 제거합니다. 이렇게 하여 여러분의 소망하는 진공관 앰프의 출력관 입력관에 가해지게 됩니다. 사실 맥류를 이런 회로와 부품을 사용하여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본 회로의 구성은 푸시풀 출력이라고 해서 잡음 성분은 위상 차이에 의해서 이론적으로 완전히 제거되기 때문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중국산 앰프들은 제가 아는 한 초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원가 절약과 공간 절약 두 가지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험 노이즈는 매우 낮습니다. 여기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캐패시터 용량은 대폭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스위치를 켜는 순간 막대한 서지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전원회로 설계가 부실한 제품들은 이 순간적인 트랜지언트 환상으로 인해 더 이상 동작하지 않게 될 확률이 무척 높습니다. 중국산 앰프에 대한 저의 평가는 별도로 추후에 올릴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47 마이크로패러드 용량이 너무 낮은 것이 아니냐고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저의 대답은 너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공관 앰프는 고체 소재에 비해서 임피던스가 매우 높습니다. 예를 들면 트랜지스터 앰프에서 5000 마이크로패러드를 사용한다면 진공관 앰프에서는 50 마이크로패러드로도 충분합니다. 용량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압입니다. 전원회로에 걸리는 전압의 1.5배 이상의 내압을 가진 캐패시터를 반드시 사용하기를 권장합니다. 그리고 전원회로에 대해서 중요한 사항이 또 있습니다. 만약 평화회로를 거친 정유 출력, 즉 직류 전압이 300V일 때 여러분들은 전원 트랜스포머의 2차 고압 출력을 어떻게 선정해야 할지 혼동이 올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추어들이 앰프 제작에 실패하여 귀중한 자산을 한 번에 날려버리는 가장 큰 요인의 하나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영상 끝부분에 제시되는 엔드 스크린을 선택하여 시청하시길 강력 권고합니다. 오늘은 전원회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면 숙제 문제를 받으실 시간이 되었습니다. 구글에서 검색하시어 그 내용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세요. 실리콘 다이오드와 진공관 정유관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럼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